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핀은 왜 항상 없는 거지? 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미네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감았어요. 이거 뭔가 툼레이더 생각나지 않나요? 오늘은 미네랄 편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또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한 3탄까지는 기본이고 4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을 찍을 때마다 목이 매번 나가요. 어쨌든 오늘은 역대급으로 큰 표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표가 여기에 다 보일지가 모르겠어요. 네, 할 수 있는 한 여기다가 한번 다 띄워볼게요. 그러려면 내가 움직여야지. 네, 그러면은 표를 띄우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뿅!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표에서 기재되어 있는 단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실 때 이런 엑셀 파일을 원하시는 대로 활용도 할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를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우선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첫째 줄에 망간 바로 밑에 M2라고 써있죠? M2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Metabolizable Energy. 얘는 한국어로는 대사 가능 에너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칼로리가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 체내에서 400칼로리를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내에 흡수돼서 사용한 가능한 에너지를 ME, Metabolizable Energ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코나 NRC 기준에서 말하는 1000kcal 당이라고 적혀있는 이 수치들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1000kcal 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려견에게 500칼로리를 줬다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그 500칼로리를 전부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E, 그러니까 Metabolizable Energy는 500칼로리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감안해서 이런 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려견은 얼마만큼의 열량을 섭취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반려견이 얼만큼 먹어야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흔히 체중의 몇 프로를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급여하는 법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칼로리를 계산하는 법은 반려견의 체중당 어느 정도가 기본 열량으로 필요하고 또 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막 활달한 애는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곱해가지고 총 열량이 어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2%에서 3% 사이는 엄청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서 체중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줄이거나 올리거나 하는 선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리와 큰 차이가 나는 식단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표를 보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얼마만큼 내 반려견이 평균적으로 먹어야 되는지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것처럼 2%에서 3% 사이를 먹이는 식단을 따라하고 계시다면은 평균 체중이 유지되는 반려견이 섭취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칼로리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뿅! 우선 내 반려견이 얼마만큼의 열량을 섭취를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RER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돼요. 얘는 Resting Energy Requirement라 그래가지고 내 반려견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심장이 뛰고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열량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보이시는 공식대로 기본적으로 내 반려견이 표준 체중, 그러니까 만약에 자견인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지겠죠.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성견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성견 기준으로는 평균 체중 곱하기 30 더하기 70을 합니다. 그러면 내 강아지에 맞는 RER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RER을 갖고 내 반려견의 활동량에 맞는 열량을 알아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짠! DE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Daily Energy Requirement예요. 그래서 일일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열량입니다. 얘네들은 아까 구하셨던 RER에다가 곱하기 내 반려견의 활동량을 곱합니다. 보이시듯이 내 반려견의 활동량이 낮다면 노견이거나 뭐 아예 활동량이 없는 아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1을 곱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RER이랑 DER이랑 같은 값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내 반려견은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면 1.3을 곱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그냥 이 기본적인 짧은 산책 정도 간다 하면 1.5를 곱하시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액티브 내 강아지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런 강아지는 1.7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내 반려견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지 아셨죠? 이것을 토대로 내 반려견의 식단을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먹는 양과 이 열량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내 반려견이 체중이 유지가 되려면 딱 이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식단을 하나하나 넣지 않아도 이것과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그러면 도로시의 양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도로시의 경우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30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런 칼로리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할 때 계산하는 그런 칼로리. 얘네들은 다 사실 kcal 기준이에요. 그냥 칼로리가 아니고 kcal 기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다시 이 표를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 노트북을 보면서 말을 할 건데 첫 번째 줄은 보조제 없이 도로시의 식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주는 뭐 멸치, 정어리, 계란, 요거트, 그리고 치아씨드 뭐 얘네들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 지금 수치가 제일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면 현재 도로시가 먹고 있는 것에서 보조제가 함유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을 먹고 있는지를 볼게요. 우선 망간은 0.304mg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도로시가 사용할 수 있는 1000kcal 당이에요. 그리고 아연은 11.3mg, 마그네슘은 2.45g, 구리는 2.7mg, 셀레는 6.6mg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들어가요. 여러분, USDA 기준으로 저는 엑셀 파일을 보고 있고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USDA라는 미국 농무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모든 수치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농무성에서 refuse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다 할 때 쓰는 refuse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이지만 얘는 refuse라고 읽어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거에 필요가 없는 부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골국은 끓여 먹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뼈를 가득가득 씹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쵸? 콜라겐이 아니고 그냥 뼈. 이런 뼈는 아무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refuse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USDA 사이트에 가서 식품을 보더라 하더라도 뼈 함유량이 적혀있고 얘는 refuse라고 해서 제거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USDA 같은 경우에서 refuse라고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동물 털, 그리고 피부 껍질, 그 다음이 뼈예요. 이렇게 세 가지는 흔히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를 USDA 자료에서 찾아서 여기다가 엑셀 파일에 넣는다고 해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refuse라는 것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뼈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기본적으로 100g당 4mg의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g 정도의 뼈를 하루에 먹기 때문에 식단의 13% 정도의 뼈를 하루에 먹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0.04mg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계산이 쉬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 게 그럼 1000kcal 당으로 도로시의 식단을 수치화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1000kcal 나누기 내 DER을 적어볼게요. 아니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을 먹는지를 아시는 분은 내 반려견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값이 나오나요? 도로시의 경우는 3.03이 나옵니다. 엑셀 파일도 흔히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일일이 하나씩 보고 싶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내 반려견이 섭취하는 칼로리가 따로 칸이 있고 그 밑에나 뭐 어딘가에 1000kcal당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아마 뜰 거예요. 제 거는 그렇게 뜨는데 여러분들 것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이라면 이렇게 1000kcal 당도 또한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뼈가 0.04mg인데 도로시의 경우는 이게 한 330kcal 당이에요. 뭐 많아봤자 400kcal 당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1000kcal 당 수치를 보고 싶다면 0.04mg에 3.03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숫자를 곱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0.12mg per 1000kcal 당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곱해서 1000kcal 당 수치를 볼 겁니다. 엑셀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내 거 하나하나만 한 번만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냥 뭐가 부족한지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매번 엑셀 파일에 들어가서 의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식단은 거의 항상 이 패턴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물 한 번 더 마시고
네, 그러면 이제 고기 내장하고 뼈 이외에 도로시가 필수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식단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발효 야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로시는 발효 야채를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먹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우선 기본적인 식단 구성에서는 야채를 식단의 10%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줬을 때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이드라인은 뼈가 뭐 13%에서 15%, 10% 뭐 이렇게 맞춰가면서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 다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효 야채를 좀 넉넉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는 발효 야채의 가장 큰 부분은 양배추하고 애호박이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효 야채를 퉁쳐서 발효 양배추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면 양배추랑 애호박이랑 크게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얘네 둘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발효 양배추만 봐도 수치는 얼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 양배추 30g에 들어가 있는 망간을 1000kcal당 계산을 했을 때 0.22mg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수치는 도로시가 먹는 식단과 칼로리 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칼로리를 더 많거나 적게 도로시보다 먹는다면 이 수치는 내 반려견이 먹는 식단의 칼로리마다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3.03을 곱했지만 여러분들은 수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제가 얼추 항상 말하는 80, 10 비율을 지켜주고 계신다면은 거기다가 야채를 주고 계신다면 이런 비슷한 비율일 거예요. 그래서 얼추 내가 새벽달님과 비슷한 식단을 주고 있으면 이 정도가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의 경우 망간은 0.2mg이 채워지고 아연은 0.18mg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굴이 얘네들도 있는데 이미 마그네슘하고 얘네들은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치화를 안 했어요. 네, 귀찮아서요.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총 식단에서 야채만 딱 들어가고 나머지 그 어떤 보조식품도 없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수치를 볼게요. 망간은 0.644mg이 되고 아연은 11.5mg, 마그네슘은 2.45g, 구리는 2.7mg, 그리고 셀레는 6.6mg이 됩니다. 그럼 얘네가 NRC와 아프코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NRC는 핑크 색깔로 차트 맨 밑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프코는 초록 색깔로 여기 써 있습니다. NRC 기준 망간은 1.2mg, 그리고 아연은 15mg, 마그네슘은 0.2g, 구리는 1.5mg, 셀레는 0.1mg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프코 기준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쑥 한번 눈으로 지금 훑어보세요. 보시면은 비슷한데 아프코 기준이 더 높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프코 기준은 건사료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사료 회사에게 아프코가 주는 기준이에요. 이것에 도달하게 사료를 만들었을 때 반려견에게 크게 몸에 이상이 없게끔 유지가 되는 수치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 생식보다 흡수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높였기 때문이에요. 아프코가 NRC 기준은 대체적으로 자연식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공된 식품에 더 맞도록 사료 기준을 정하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이런 게 NRC와 아프코의 차이인데 그래서 NRC 기준을 우리는 볼게요. 왜냐면 자연식이고 생식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주황 색깔로 박스 돼 있는 것보다 NRC 성경 기준에 어떤 것들이 딸리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마그네슘은 2.45가 보조제 없이 채워지고 있는데 NRC 성경 기준은 0.2g이죠. 이미 차고 넘치게 몇 배가 되는 걸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리는 2.7mg인데 NRC 성경 기준은 1.5mg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채워지고 있고 셀레는 워낙 극소량이 필요해요. 0.1mg인데 지금 보조제 없이도 6.6mg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황 박스에 있는 수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망간과 아연이 조금씩 딸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딸리는지 주황색 박스 바로 밑에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망간과 아연이 도로시의 식단에서 얼마만큼 더 필요하냐면요. 망간은 0.56mg이 더 필요하고 아연은 3.5mg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주는 보조식품을 훑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식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주고 싶어하는 식품이에요. 얘는 비프 트라이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트라이프라고도 불리죠. 얘는 가공되지 않은 반추 동물의 위예요. 반추 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반추 동물의 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와 그 위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건초나 이런 섬유질의 식품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섬유질이 높은 식품을 소화하기 위해서 반추동물은 위에서 굉장히 미생물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은 반추동물의 위를 먹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많은 효소들과 미네랄과 비타민, 유산균 얘네들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저는 비프 트라이프를 도로시가 만약에 먹는다면 한 생 트라이프 기준 10g 정도로밖에 안 먹일 거기 때문에, 왜냐면 비프 트라이프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대체적으로 설사를 할 경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비프 트라이프를 생으로 10g 기준으로 준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생고기는 한 60%에서 70%가 수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10g 정도의 생 트라이프는 4g 정도의 건조 트라이프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얘네는 망간은 1000kcal당 1.4mg, 그리고 아연은 0.52mg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계산을 해봤는데 5.76mg이 나와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적어놨어요. 구리도 있고 셀렌도 있는데 셀렌은 제가 중요하지가 않아서 안 적어놨고, 구리는 굉장히 극소량으로 들어있어서 제가 짝대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반려견의 식단에 트라이프를 추가해주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망간이 꽤 많은 양으로 채워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주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굴의 경우 저는 통조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익혀져 있는 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굴 한 3개 정도는 6g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수치는 애초에 통조림에 익힌 굴 기준으로 볼 거예요. 망간은 너무 적어서 제가 적어놓지 않았고, 아연은 14.3m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빙어는 도로시 기준에는 하루에 한 20g 정도 줘요. 그래서 20g은 망간이 0.42mg 정도 들어있고 아연은 1.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는 잣, 도로시에게 필요한 잣은 한 0.5티스푼 정도예요. 이렇게 티스푼으로 계산을 하실 경우에는 티스푼에 적혀있는 그램을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주는 식품의 농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따로 티스푼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0.5티스푼은 잣의 경우 한 3.15g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g 정도를 먹였을 때 망간은 0.84mg이 나오고 아연은 0.62mg이 나옵니다. 치아씨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소형견의 경우 1테이블스푼, 그리고 대형견의 경우 2테이블스푼을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반려견 체중 10파운드당 4분의 1티스푼씩 추가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씨드는 또 농도를 계산했을 때 거의 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1테이블스푼이 5.05g 정도가 됩니다. 망간은 치아씨드로 0.42mg이 채워지고 아연은 0.70mg이 채워집니다. 와우! 정보가 엄청 많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주는 식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잣을 주실 경우에는 오메가3를 필수적으로 같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잣의 경우에는 오메가6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 대체적으로 잣을 주는 날에는 생선을 함께 주거나 아니면은 오메가3가 높은 치아씨드를 꼭 같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도로시 식단에서 망간이 0.556mg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비프 트라이프를 이미 주신다면은 0.56에 거의 가까운 수치가 이미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비프 트라이프를 안 주고 계신 경우다 하면은 빙어에서 0.42mg이 채워지고 정어리도 거의 동일한 수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빙어와 정어리를 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선을 주는 날에는 오메가3도 채워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빙어만 줘도 거의 망간은 다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선을 안 주는 날에는 오메가3를 피쉬오일로 따로 챙겨주거나 아니면 치아씨드를 주는 편이에요. 치아씨드는 오메가3가 생선보다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주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같은 성분이 너무 많이 겹치는 것들은 한꺼번에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치아씨드를 주는 날은 오메가3를 따로 구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씨드를 주는 날에는 제가 대체적으로 잣도 같이 챙겨주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챙겨주게 되면 1.26mg 정도가 나와요.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수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했던 0.556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 이미 채워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면은 망간도 어렵지 않게 채워집니다. 그럼 이제 아연을 볼게요. 아연은 생각보다 많이 이미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3.5mg만 성경 기준에 더 필요한데요. 보시면 비프 트라이프에는 아연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대신 마그네슘은 좀 많죠? 근데 굴에 보면은 아연이 14.3mg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제가 먹이는 굴 기준이 익힌 굴 3개가 6g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굴을 먹이신다면은 굴 사이즈에 따라서 그람 함유량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무게를 재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제가 먹이는 굴은 6g당 14.3mg 정도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굴을 한번 준 날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3.5mg의 몇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굴은 그렇게 자주 줄 필요가 없어요. 거의 4일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되는 수치죠. 그래서 저는 굴 3개 6g당 4일에 한 번 정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빙어에도 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타구 치아씨드를 같이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타구 치아씨드를 더해보면은 1.3mg 정도가 또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타구 치아씨드를 챙겨주는 날에는 저는 일부러 굴은 안 챙겨줘요.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지 영양소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기 때문에 하루에 다 때려 넣어지는 것을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그네슘, 구리, 셀렌 얘네 셋은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패스할게요. 이미 막 차고 넘치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보조식품까지 들어가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NRC와 아프코 기준이 모두 도달된다는 것을 수치화로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도로시 식단의 수치 분석은 끝이 났고요. 미네랄 제가 주시는 것처럼 주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프코와 NRC 기준 모두 정말 반려견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에 채워지면 건강에 뭐 그렇게 크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연식, 그러니까 생식, 화식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넘겨서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이 최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NRC와 아프코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뭐 맥시멈까지는 안 적혀 있어요. 왜냐면 반려견들에게 미네랄이 마이크로 미네랄이 특히 그렇게 연구가 막 샅샅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고요. 필수 마이크로 미네랄인데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서 잘 살펴보지 못하는 비소나 이런 것들 있죠.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단일 단백질이 이래서 위험해요. 단일 단백질은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고 특별하게 알러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적어도 3가지 고기가 이상이 들어가는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씨앗 종류까지 챙겨 먹어야 되면 자연에 있던 늑대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채워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USDA에서 refuse라 그래서 부산물로 분리되는 건데 늑대들이 섭취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소 털, 그러니까 cow hair 얘네들이 망간이 1.2mg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닭털들도 1.9mg의 망간을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testes, 그러니까 소 고황인데 얘네도 0.13mg 망간을 함유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털에도 섭취되는 망간과 아연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홀프레이의 음식을 먹는 그런 야생의 늑대들은 망간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챙겨주지 않아도 필수적인 것들이 우리 지금 주는 생식과는 다르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털 같은 것들을 따로 팔아요. 털도 팔고 머리도 팔아요. 오리 머리를 팔아요. 그리고 뿌리까지 오리 주둥이가 다 있는 상태로 머리가 진공 포장돼서 옵니다. 그럼 그것들도 머리 통째로 반려견에게 줘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소 눈알도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식단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욱더 다양하게 영양소가 잘 섭취가 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머리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주기가 너무 그래서 그렇지 반려견에게는 이렇게 온갖 부위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USDA 분석 자료를 어떻게 찾아보는지 상세하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프코와 NRC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떤 기준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의 기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를 하고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씨앗과 너트를 급여하는 다른 레시피 또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미네랄 3탄에서 봐요.